안녕하세요. 싱잉볼 선생 김현주입니다. 지난번 제 소개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시고 문자도 많이 오셔서 살짝 당황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싱잉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역력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싱잉볼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은 히말라얀 싱잉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티베트 싱잉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히말라얀 싱잉볼과 티베트 싱잉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히말라야 싱잉볼과 티베트 싱잉볼을 나누어서 설명하려면 사실은 그 전에 힌두 문화권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스트가 뭔지 또 그 카스트와 그 싱잉볼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처음 네팔을 방문했을 때는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사회에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싱잉볼 수업을 받을 때 은근히 그게 내부적으로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루는 뭐 선생님한테 수업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강력하게 뭔가를 선생님한테 좀 어필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아주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팔 친구가 저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채트리,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에서 두 번째 계층인 왕족이나 무사계급을 크샤트리아라고 하는데 네팔에서는 그걸 채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채트리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무례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갑자기 깜짝 놀랐었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우리처럼 신분제도가 없는 어떤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얼마든지 강하게 어필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막아서니까 보여지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카스트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이렇게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이 히말라얀 싱잉볼, 티베트 싱잉볼이 카스트 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카스트 제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짧게 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어, 이 힌두 문화권에서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크게 네 개의 분류를 하고 있고 최상위층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승려들 혹은 뭐 종교인들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층을 크샤트리아라고 해요. 그 크샤트리아는 왕족이거나 무사계급을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이샤라고 해서 농업, 상업, 그다음에 공업을 하는 계층들을 바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드라라고 해서 노예 계층을 수드라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개의 계층으로 사회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카스트 제도인데 사실은 네팔에서는 전혀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팔에서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카스트 제도가 시인불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누구는 히말라야 싱잉볼이에요, 누구는 티베트 싱잉볼이에요 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카스트 제도와 연결된 그러한 느낌의 싱잉볼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이 카스트 제도와 싱잉볼의 관계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싱잉볼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티베트 싱잉볼이 먼저이고 히말라야 싱잉볼이 나중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뭐 그들의 이야기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러한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싱잉볼의 쓰임은 제사의식, 재래의식이나 또 정화를 위한 어떤 의식에 제물을 바치는 그릇으로 활용됐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재래의식에 참여하는 어떤 계층은 바로 브라만과 또 크샤트리아의 상위 계층들이 그 재래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싱잉볼은 원래는 그 두 상위 계층에서 활용되는 그러한 도구였을 거예요. 그게 점점 이제 그러한 제사의식 뿐만 아니라 치유적으로나 또 명상적으로 점점 활용도가 넓어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의식에 활용됐던 어떤 그런 것들이 치유적으로나 명상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치유법 혹은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사용됐던 테크닉과 그리고 활용법들은 바로 그 크샤트리아나 브라흐만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활용되는 그러한 용도의 싱잉볼을 티베트 싱잉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층 카스트의 국민들은 싱잉볼을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 싱잉볼에 대한 존재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 쓰임을 알기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싱잉볼을 아픈 통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아픈 곳에 올려놓고 치고 돌리기도 하고 또 머리에 쓰고 치고 돌리기도 하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가까운 용도로 활용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싱잉볼을 바로 히말라야 싱잉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어쩔 때는 히말라야 싱잉볼이라고 하고 또 어쩔 때는 티베트 싱잉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몸 위에 올려놓고 하는 테라피를 알려주실 때는 히말라야 싱잉볼이라고 하였고 또 몸 주변에 놓고 하는 싱잉볼을 할 때는 티베트 싱잉볼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차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싱잉볼은 그러한 사실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히말라야 싱잉볼, 무조건 티베트 싱잉볼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팔에서도 싱잉볼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다 바이샤 계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99.9%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히말라야 싱잉볼이라는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저희 선생님처럼 크샤트리아의 신분으로 싱잉볼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만 티베트 싱잉볼과 히말라야 싱잉볼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히말라야 싱잉볼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신분 계층에 따라서 히말라야 싱잉볼과 티벳 싱잉볼은 완전히 다른 싱잉볼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싱잉볼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히말라얀 싱잉볼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싱잉볼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행위들은 전혀 히말라야 싱잉볼의 유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싱잉볼이 어떤 싱잉볼인지를 분명히 알고 접근해 가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은 히말라야 싱잉볼과 티벳 싱잉볼의 차이점과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좀 더 많은 궁금증을 주시면은 제가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동영상 때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